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국산 석재를 외면해 지역 석재 가공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석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측정소가 부족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가 한옥을 테마로 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에 나서 교육 여건에 비해 저평가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국산 석재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싸다는 이유인데요. 지역 석재 가공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김진형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309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계석 설치 구간은 문효도에서 손유도까지 3.8km, 도로 양측에 설치되다 보니 7.6km에 이릅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계석은 국내산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시공업체가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선호해 사용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산 경계석이 강도와 수분 흡수율, 비중 등 설계 기준을 모두 통과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험 기준을 충족은 다 합니다. 이상이 없어요. 1000m당 1일씩에 이제 시험을 하도록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석재 가공업체들은 익산국토관리청과 시공업체가 공사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품질이 우수한 국내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수입 완제품으로 써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큼 그 판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뭐 그냥 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북에만 석재 가공업체가 170여 곳 넘게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시공업체가 가격 논리만 내세워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면서 지역 석재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성관위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지지 모임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우석대 교수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우석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에 있는 우석대입니다. 전주지검은 태권도학과 최모 교수 연구실과 학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권도 특성화 사업단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오전에 왔다 갔다는 것만 좀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하고 그 고발된 4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가 나온 걸로만.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교수 등은 지난달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교수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 관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505만 7,000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측정소가 부족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2, 3일에 한 번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뿌연 하늘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테니스를 좋아해요, 테니스를. 그래갖고 운동장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어요. 숨쉬기도 벅차고 마스크 쓰면은. 실제로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 날이 지난 2015년에는 무려 114일, 지난해는 104일,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20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큰 차이가 없다지만 전국 9개 도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먼지를 제외한 중금속이나 VOC가 낮다는 것은 도내에서 어떤 원인이 아니라 외부 요입이라고 두 가지만 봐도 그냥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대기오염 측정소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만 측정소가 있고 그것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서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집중 측정소는 아예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 황사와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기존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가 집단 암이 발병한 장전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에 대기 배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익산시는 대기 오염도 검사 결과 비료 공장 대기 배출 시설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 넘게 검출돼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또 비료업체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LG U+ 전주 콜센터에서 일하던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LG U+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LG U+ 고객센터 자회사 대표 구모 씨를 서울 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 자회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모양의 임금을 체불하고 규정과 달리 초과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경선 후보가 충청권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탈당해 반문 세력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 구도가 유력해 호남의 선택에 따라서 대권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호남에 이어 충청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47.8%의 문 후보가 36.7%를 기록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권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이곳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미 탈당을 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반문재인 단일화 작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안철수 대표는 아직은 반문 연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정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론은 단일화된 반문 세력이 결국 안철수로 뭉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 패권 대 반패권의 구도, 호원 대 개헌 구도 이런 구도로 하면서 문재인에 맞서는 제 세력이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 구도가 1대1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은 60%,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는 64%라는 높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호남의 고정층이 탄탄해 본선에서 맞붙을 경우 호남에서는 일방적인 몰표 대신 팽팽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래저래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16대 74%, 17대 67%, 18대 77%에 그친 전북의 대선 투표율이 올해는 8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오늘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가 해고된 호남고속을 방문해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 구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없다며 자신이 촛불 민심에 따른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후보는 익산 원불교 총부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12일에 치러질 전주시 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구속되자 이번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선언한 민주당이 정작 당을 탈당한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며 이는 양심이 실종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서신동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 측은 친분이 있는 무소속 후보를 개별적으로 돕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며 국민의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하면 전주를 떠올리는데요. 전북대가 한옥을 테마로 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에 비해 저평가된 전북대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준공된 전북대 인문사회관 건물입니다. 현대식 건물에 지붕에는 한옥 기와가 올려져 있고 날렵한 처마도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한옥의 느낌을 풍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삭막하고 네모나고한 모습이어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한옥식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진짜 관광지 같아 보이고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전북대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밋밋한 모양의 학교 정문은 한국적 정취를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 전통 한옥형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출입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교육원이 들어섭니다. 학군단 자리에 지어지는 한옥형 국제 컨벤션 센터는 500석 규모의 컨벤션 홀과 세미나실, 전시실,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법과대학 옆에 들어서는 법학 전문 대학원 역시 전통 한옥 양식의 현대 건축 기술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 분수대는 한옥형 정자와 수경 공간이 더해진 광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우리 전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 여기에 편성해서 우리 전북대학교 하면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가장 한국적인 대학,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전북대는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을 위해 6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대의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은 교육 여건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학교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원불교가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익산 교정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측은 주요 종단 행정센터들이 서울에 있는 것과는 달리 원불교는 지방에 있어 교류 협력과 기동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100주년 기념관이 완공되는 2019년쯤 익산 교정원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중앙행 집행기관인 교정원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는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과 6월 전북에서 잇따라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리지만 서비스업의 매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5월 피파 U20 월드컵 대회와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증가 효과를 제한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은 신차 출시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변수라고 덧붙여 사드가 전북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기간에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군과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테러 대책 실무 협의회를 갖고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 대회와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에 대테러와 안전활동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는 오늘 전남 나주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내년을 기념하기 위해 7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전라도 천년 기념식, 전라가면 복원, 그리고 전라도 새천년 공원 건립입니다. 호남권 3개 시도는 조만간 추진팀을 구성해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다음 달 4일까지 글로벌 해외 연수에 참여할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등 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영어 능력 공인 인증 시험인 토셀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서울에 있는 장학숙인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선발 가산점을 주고 기초수급자 가정은 한 가구에 1명만 선발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체와 정신장애의 사유로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장애학생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